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장의 마지막 섹션인 이 measurement device, 측정 장치를 다루는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운 이 harmonic motion에 대한 진동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센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센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죠? 센서가 뭐죠? 이 센서라 하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센서라 그러죠. 근데 이 센서보다 사실 이제 조금 더 공학적인 그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우리가 이 트랜스듀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듀서는 이런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 기계적인 진동을 포함한 여러 물리 현상들, 뭐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습도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전압 신호, 또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 또는 전기 신호를 우리가 계측을 해가지고 어떤 실제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센서 또는 이제 트랜스듀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액셀러로미터 하고 지진계, 우리가 실제 이 지구의 어떤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진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모닉 엑시테이션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우리가 지구에 있는데, 지구 표면 위에 있는데 지구가 실제로 얼마가 흔들렸는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죠? 지구 위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거리, 이게 지표면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려면은 사실 지구 위에 모든 물체는 얹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어떤 절대값이, 기준값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 기준값에 대한 상대값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이런 지진의 어떤 그 실제 흔들리는 양을 계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에 보는 장치인데, 이 그림에 보는 장비처럼 실제 여기 이제 베이스가 있고요. 이 베이스 위에 이거는 이제 케이싱, 하우징이죠. 이제 하우징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매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매스의 위아래 스프링과 댐퍼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지표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표면이 이렇게 흔들리면 얘 매스도 이 스프링과 댐퍼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가속도와 지진을 측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매스를 중심으로 위아래 스프링과 댐퍼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직렬 연결인가요? 병렬 연결인가요? 자,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제가 앞 챕터 1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병렬이야, 직렬이야? 얘는 병렬이지. 구조적으로 보이는 것은 직렬이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동일한 방향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얘는 병렬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중간에 있는 매스에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퀘션 오브 모션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바닥이 움직이는 양을 우리가 y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매스가 움직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베이스 엑스테이션 프로블럼이랑 비슷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바닥이 y만큼 쳐 올라오면 이 매스는 x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스프링이 실제로는 스프링과 댐퍼가 압축되는 것은 얘가 x만큼 위로 올라가지만 밑에서 y만큼 쳐 받아 올리니까 결국은 둘의 차이는 실제 스프링이 압축되는 길이는 x-y만큼만 압축이 돼서 작용하는 스프링 포스는 이렇게 되고 댐핑 포스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결국은 mx 더블-랑 같아야 되겠지. 시그마 f는 ma에 의해서. 자,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새로운 변수 z라는 것을 도입을 해 봅시다. 이 g는 바로 뭐냐면 이 지구 표면 또는 이
우리가 지금 센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치의 이 베이스의 움직임, 즉 Y지. Y와 이 센서로 활용이 되는 시스템의 가운데 실제 달려있는 매스가 움직이는 변이 X의 차이, 상대 변이, relative displacement를 우리가 G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액셀러로미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베이스, 지금 여기 베이스가 결국 여기가 지구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지. 자, 지구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가정을 해보자고. 지구가 y 코사인 오메가 bt로 흔들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베이스가. 여기는 오메가 b는 사실 바닥 또는 지구 표면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기계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전형적인 베이스 엑스테이션 프로블럼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그림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요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우리가 베이스 엑스테이션 프로블럼에서 자세히 설명할 때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설명했던 걸 아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얘를 우리는 이제 지금 상대 변이 G를 이용을 해서 풀어볼 거야. 왜?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지구 위에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이 지구 표피에 대해서 얘가 흔들리는 양, 상대 양이지. 지구 표피가 Y만큼 흔들렸을 때 얘는 X만큼 흔들리면 실제 지구 표피에 대해서 얘가 변한 상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얘가 G가 되고, 이 G 값에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이제 G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자 해. 그래서 x-y를 g로 정했으니까 요거는 g 닷, 이거는 g가 돼서 EOM, Equation of Motion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지. 그런데 좌변에 보면 이건 x 더블 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x는 이 식으로부터 z 플러스 y로 쓸 수가 있으니까 x 더블 닷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relative displacement, 상대 변이니까 얘를 g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g에 관련된 항을 다 이렇게 모으면 y 남은 것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EOM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결국은 뭐지? 이제 결국은 이 시스템의 상대 변이를 갖는 시스템의 다이나믹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풋이 -my 더블 닷을 갖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뭘 구할 수 있어? G에 대한 미방을 풀면 우리가 GT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상대 변이, 지구에 대해서 실제 얘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상대 변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매스로 다 나눌게. 매스로 나누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바닥에 흔들리는 지구 표면의 진동량을 y 코사인 오메가 bt라고 했으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하면 결국은 코사인, 사인, 코사인 다시 와서 이게 부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그 다음에 오메가 b가 두 번 튀어나와서 오메가 b 스퀘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얘는 근데 그럼 결국은 뭐야?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렇게 되는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티피컬한 Basic Harmonic Excitation Problem이 되는 거지. 우리 챕터 2에 가장 처음에 배웠던 문제랑 똑같은 거지. 다만 얘는 G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란 거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뭐지? 요거를 만약에 내가 F0라고 부르면 이 솔루션은 F0H 코사인 오메가 BT 마이너스 데이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이미 충분히 외우고 있으리라고 짐작을 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GT는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H Complex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의 매그니튜드를 풀었으면 얘가 분모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F0를 오메가 B의 스퀘어 Y로 정의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 그대로 풀어 써주면 결과적으로 G의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페이즈 앵글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그러면 지구가 표피가 y만큼 움직였을 때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센서로 악셀러로미터로 가속도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의 질량체 m의 상대 변이 g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지표면의 최대 진폭하고 실제 상대 진폭 g의 최대값을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자고. 최대값을 이의 매그니튜드 최대값을 계산하려면은 코사인 떼고 앞에 부분만 쭉 이제 가져다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를 y로 나눠주면 y 없어지면 이것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y분의 gmax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이제 frequency ratio R을 개념을 다시 도입을 하면 얘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여기서는 b가 되겠지. 여기서 오메가 n은 뭐고 오메가 b는 뭘까? 이 오메가 n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이 가속도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요 악셀러로미터 자체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될 것이고, 오메가 b는 이 악셀러로미터를 바닥에서 흔들어대는 가진 주파수 오메가 b가 되겠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y분의 gmax는 식이 자, 여기서 이제 r을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요걸 분모 분자를 오메가 n 스퀘어로 둘 다 나눠 보면 이렇게 r의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 왔지만 결국은 r 스퀘어 h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만들어낸 가속도계 모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솔루션은 y분의 g는 결국은 r 스퀘어 h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유도를 했어.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물리적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여러분 이 r 스퀘어 h 요 그래프 있잖아.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했었지만 일단은 r이 아주 작은, 즉 바닥에 아주 천천히 가진다는 영역은 결국 r이 0에 가까워지면은 요 값은 결국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프 이쪽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이고, r이 1, 즉 공진 영역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값은 굉장히 큰 피크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r이 굉장히 커져. r이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는 아주 작은 값이니까 댐핑 레이저 제이라고 곱해져 있으니까 위아래 여기 극한을 취해보면 결국은 1에 수렴해서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 번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지? 즉 결국은 이제 y분의 g ma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뭐에 따라서? 프리퀀시 레이쇼에 따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r이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하면 이 그래프 상에서 뭘 알 수가 있어? 즉 y분의 gmax가 1에 수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이 말이 무슨 얘기지? 즉 1이니까 gmax하고 y는 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진계를 지금 만들고 싶으면 지진이란 것은 뭐야? 도대체 지표면이 얼마의 그 진폭으로 떨리는 걸 알고 싶은데 내가 지구 위에 서 가지고 지구가 얼마나 떨리는지를 알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왜? 베이스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데 즉 이 y 값을 내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야? 바닥에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이 바닥에 대해서 이 매스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예를 들어 저기다 뭐 레이저 센서를 붙여가지고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이 상대 변이는 항상 G값을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식에서부터 뭘 알았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Gmax는 뭐하고 같다라는 걸 알게 되겠어? Y하고 같아. Y가 바로 뭐야?
지표면이 진동하는 지진의 매그니튜드의 크기인 거, 최대값인 거지. 즉 지진계라 함은 지표면이 얼마나 크게 지금 흔들렸는지 알고 싶으니까 뭘 알고 싶은 거야? Y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Y는 측정이 불가능했어. 근데 Y가 뭐하고 똑같아? Gmax하고 똑같아. Gmax는 뭐였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요놈과 베이스의 상대값,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값이야. 그 말인즉슨 Y를 알고 싶으면 Gmax를 가지고 Y를 우리가 추정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즉 이렇게 만들어낸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얘를 지진계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단 얘를 always 항상 지진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왜? 요 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언제만 성립이 되는 거였어? 바로 R이 큰 값일 때만 이게 성립이 돼.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대략 R이 약 3 이상 정도 되면 이 그래프가 거의 1에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R이 한 3보다 클 때 이 식이 성립이 돼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지구의 지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사이즈모미터, 지진계라고 하는 사이즈모미터 하는 센서로 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 그림에 있는 시스템.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네. R이라는 것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b인데 이게 3보다 커야 되면, 아니 교수님 이게 지금 오메가 b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얘를 3, 만약에 오메가 b가 이게 좀 낮은 주파수여 가지고 3보다 작아버리면 지진계 쓸모가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오메가 n 자체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주면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진 가진 주파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왜? 오메가 n은 내가 이 시스템에서 내가 설계해서 K하고 C 값을 MCK, M하고 K를 설계를 해주면 조정할 수 있는 값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긴 시스템을 가지고 지진계로 R이 충분히 클 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R이 작은 값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자, 여러분, R이 작으면, 자, 이 식에서 Y분의 Gmax라는 식에 다시 와가지고 이 H의 크기만 한번 먼저 살펴보자. R이 작으면 어떻게 돼? R이 작으면 1에 대해서 R이 굉장히 작으니까 1보다 훨씬 작으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고, 굉장히 작은 값에 댐핑 레시 작은 값을 곱해서 제곱을 해버리니까 더 작아. 얘도 굉장히 무시해. 결국은 뭐가 돼? 이 H 이놈의 크기는 거의 1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분의 Gmax는 얘는 분모가 1이 되고 분자만 남게 되니까 이 식은 Gmax분의 Y는, 자, Gmax분의 Y는 R 스퀘어고, 여기서부터 Gmax는 R 스퀘어 Y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R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오메가 n분의 오메가 b야. 그러니까 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이 Y는 자 봅시다. 바닥에 흔들리는 가진 베이스의 엑스테이션은 Y 코사인 오메가 BT로 우리가 가정을 했어. 그러면 얘를 두 번 미분한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 코사인, 다시 코사인 되고 부호만 생기고 오메가 b가 두 번 제곱돼서 이런 형태로 써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야? 바닥이 흔들린 이 바닥에 두 번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고,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닥의 가속도의 최대값, 즉 y 더블 닷의 맥시멈 값이 되는 거겠네. y 오메가 b의 스퀘어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요식에서 보니까 요게 지금 이게 뭐야? 이만큼. 오메가 b 스퀘어 y, 오메가 b 스퀘어. 같은 게 여기 있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결국은 Gmax는 오메가 n 스퀘어분의 y
더블 닷의 맥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내가 만약에 지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면 어떤 기계가 밑에서 떨리는데, 얘가 어떤 가속도로 지금 떨리고 있는지 가속도를 알고 싶어.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에 서 있는데 그 바닥이 흔들려 버리면 기준 자체가 흔들리니까 뭘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G값은 우리가 쉽게 상대값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y 더블 닷은 y 더블 닷 max는 오메가 n 스퀘어 z max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를 유추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지구 또는 어떤 기계 장치의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뭐만 알면 돼.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센서, 가속도로도 쓸 수 있고 가속도계로도 쓸 수 있고 지진계로도 쓸 수 있는 이 센서의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상대 변이 Gmax 값하고 오메가 n만 알면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즉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R값이 작은 영역에서는 가속도가 베이스의 가속도가 상대 값하고 내추럴 프리퀀시 제곱을 곱한 거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즉 그 말은 이 앞에서 보여준 이 센서는 R이 작으니까 어디야? R이 작은 거는 이쪽 구간이겠지.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얘를 우리가 가속도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이 3값, 3 이상 정도 되는 이 큰 영역에서는 얘를 우리가 seismometer, 지진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베이스 엑스테이션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센서는 가속도계와 그 다음에 사이즈모미터, 지진계로도 동시에 쓰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센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의 기원이 됐던 건 바로 뭐였어? 얘들을 우리가 베이스 엑스테이션 프로블럼으로 얘를 모델링 할 수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 변이로 바꿈으로써 이 상대 변이에 대해서 식을 풀어가지고 얘를 두 가지 센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챕터 2에 대해서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뭐 그 모든 챕터 모든 페이지가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이 진동 시스템 또는 이 기계 시스템의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펀더멘탈한 내용들이 바로 이 챕터 2에서 지금 거의 다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 챕터 2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이런 그 트랜스미서빌리티의 개념, 그 다음에 트랜스미서빌리티가 이 프리퀀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공진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발생을 하고 공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진이 우리 기계 시스템에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저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계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운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고 이해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후반기에 공부할 챕터 3, 챕터 4는 여기 챕터 1과 챕터 2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다가 조금씩 더 얹어서 가는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조금씩 더 얹어서 확장해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챕터 2에 대한 당연히 챕터 1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해가 없으면은 챕터 3, 4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충분하고 철두철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오고 중간고사를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이 챕터 2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챕터 2에 대한 홈워크 프로블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 교과서 연습 문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쭉 풀으시면 되고요. 교과서 중간에 보면 이 세 개의 예제에 대해서는
매틀랩을 이용하고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하나는 매틀랩으로 코딩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시뮬링크를 가지고 얘를 해석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두 결과에 대해서 코드와 결과 그래프를 동시에 출력을 해서 리포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 챕터 2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상입니다.